다들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입에 안 보입니까? 재호 오빠 핏줄이 여기서 숨 쉬고 있다고요. 상간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초음파 사진을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유산 안 떼어주면 나 여기서 확 애 낳고 드러누울 거야. 기자들 다 불러. 세상에 남편 장례식장에서 만삭의 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니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망칠 수 없어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3억을 쥐어보냈습니다. 그녀는 돈을 챙기자마자 언니 고마워요. 우리 애기 잘 키울게 하며 비웃듯 사라졌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뻔뻔하던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눈앞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뱃속에 피가 가득 차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제 남편은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1년 전 장례식장을 뒤집어 놓았던 그 만삭의 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통에 처박힌 고무덩어리 하나로 내 가정을 파탄낸 여자. 이제 제 손에는 그녀의 목숨을 쥔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습니다. 자,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서 더 지독한 지옥을 맛보게 해줄까요? 상상조차 못한 사기극의 전말과 우아하고 처절한 핏빛 복수.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웅성거림과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호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뒤편에서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타이트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게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유라가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왜 오긴요? 애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당연히 와야죠. 이유라는 영정사진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들이 여러 장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세요. 이유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세요. 이게 재호 오빠 핏줄이에요. 뱃속에서 8개월이나 컸다고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서 이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무슨 난동이야.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니요? 아버님, 손주한테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저 못 나가요. 이 아이 아빠 장례식인데 제가 왜 나가요? 이유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수연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여우가 우리 아들 애까지 베고 와서는.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라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한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변호사 명함이에요. 유산 상속분 제대로 받을 거예요.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김성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수연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뭐 하긴요. 내 목 챙기는 거죠. 언니 혼자 다 먹을 생각 마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아기한테 당연한 권리잖아요. 이유라가 배를 또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죠. 안 그래요? 조문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다 있나?
부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한수연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딴 살림을 차려?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수연은 상주실로 향했습니다. 이유라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라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뭘 원하는데? 돈이죠, 뭐. 깔끔하게 현금으로 주세요. 3억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해결할게요. 이유라가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수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향후 민사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려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여기요. 입금 바로 확인되게 지금 쏴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이유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수연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유라 위로금 3억 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유라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어우, 언니 역시 통이 크시네. 덕분에 우리 애기 잘 키울게요. 이유라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재호 오빠 잘 보내드리세요. 이유라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큰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1년 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국. 한수연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펠로우로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응급실에서 핫라인이 울렸습니다. 산부인과 한수연 선생님,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대 여성 호텔에서 복통으로 쓰러져서 이송 중이에요. 한수연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환자 명단을 확인하던 한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라라는 이름이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여자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이유라였습니다. 한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혈압이 80에 50이에요.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혈압이 너무 낮아요. 이러다 쇼크 오겠어요. 이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으앙. 이유라가 신음했습니다. 한수연은 10초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간호사가 한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환자 숨 넘어가요. 한수연이 정신을 차리고 이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말 좀 해봐요. 언제부터 배가 아팠냐고요.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이유라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한수연이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라의 배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를 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본 한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궁내 임신이에요. 한수연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자궁 밖에 자리를 잡았어.
그러다 나팔관이 터져버린 거야. 나팔관이 파열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심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뱃속에 피가 가득 찼어. 지금 당장 배 안 열면 이 여자 죽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이유라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출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이 의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모두 제주도 학회 참석 중이었습니다. 원내에서 이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한수연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동의서 받아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요. 시간 없는데 어떡하죠? 보호자는 없고 환자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한수연은 차트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1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해. 한수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죽게 둘 순 없잖아. 살려서, 죗값은 살려서 받게 해야지. 한수연은 수술복을 입고 소독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이유라가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죽지 않죠? 이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아직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살려낼 테니까. 한수연이 손을 소독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의사 한수연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이유라가 잠들었습니다. 한수연이 메스를 들고 이유라의 배를 절개했습니다. 복강을 열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션 시작하세요. 피 빨아들여. 빨리. 한수연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출혈량이 많아요. 수혈 준비하고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수혈팩 더 가져와. 파열된 나팔관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재빨리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맥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수연이 파열된 나팔관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다행히 자궁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복강 내 피를 모두 제거하고 지혈을 확인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후, 살렸다. 일단은 살렸어. 한수연이 마지막 봉합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유라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수연은 수술복을 벗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수연이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유라는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선생님?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이 돌아보자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재호 씨 유산 정리 건으로 연락드렸었는데요. 한수연이 명함을 받으며 기억해냈습니다. 아, 세무조사 관련해서 도움 주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강도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밀봉된 봉투를 꺼내서 한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분 진료기록 사본입니다. 강도진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 요청해서 받아온 건데요. 한수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뇨기과 기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관수술 마이너스 환자 민재호. 수술 날짜는 남편이 죽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한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 기록이 맞나요? 변호사님, 이거 확실해요?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고요? 신분증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연이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이유라가 주장했던 임신 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관 수술 이후로는 임신이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100% 거짓말이죠. 한수연이 진료실로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로 1년 전 이유라의 임신 주장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모든 계산을 해봐도 임신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나쁜 년. 사기를 쳐? 감히 죽은 사람을 팔아서 사기를 쳐? 한수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리콘 패드였어. 초음파 사진도 가짜였고, 한수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이유라 때문에 시댁과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라가 마취에서 깨어나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제 좀 더 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우, 배 아파 죽겠네. 진통제 좀 더 놔달라니까요. 사람 죽일 셈이에요? 처방된 만큼만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한수연이 유리창 너머로 이유라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그 여자였습니다. 3억 원을 가져가서는 유흥과 사치로 탕진했을 것입니다. 이유라가 한수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살려주셔서요. 어머 언니. 아니 선생님, 저 살려주신 거예요? 역시 언니밖에 없어. 한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를 내가 살려줬다니. 한수연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살려놨으니 이제 내 손으로 법정에 세워주마. 한수연은 강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수연이 이유라의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진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그 여자 콩밥 먹일 수 있을까요? 사기죄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강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사기에 공갈 협박까지 감방 보낼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승소 확률이 높아요. 강도진의 법무법인 사무실. 한수연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강도진이 파일을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증거는 확실하게 챙겨야죠.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일단 1년 전 장례식장 CCTV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강도진이 메모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강도진이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편의점 CCTV도 확인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년 전 자료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1년 전 걸 어떻게 찾습니까? 다 지워졌지. 돈 문제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강도진이 당부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무조건 찾아내세요.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여자가 뭔가 버리는 장면을 찾아보세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편의점 CCTV에 나와요. 강도진과 한수연이 흥신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이유라가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둥근 실리콘 패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짜 배였군요. 한수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거였어. 저 고무덩어리를 배에 차고 임신부 행세를 한 거야. 완전히 속았네요. 이제 병원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강도진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이번 수술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한수연이 병원 의무기록실로 갔습니다. 이유라의 수술 기록과 병리 검사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나팔관 유착이 자궁외 임신의 원인이었습니다. 수술방 CCTV 영상도 별도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한수연이 이유라의 자궁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생식 능력 잘 보존됐네요. 영상 속에서 동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연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유라의 병실. 이유라의 남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병원비는 네가 내야지. 남자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파서 누웠는데 왜 나한테 돈을 내래? 나 돈 없어. 내가 왜 내 수술비를 내야 해? 오빠, 돈 없어. 어떻게 해? 이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빈털털이란 말이야. 이번만 좀 도와줘. 이 병원 의사가 내 남편 전처거든. 어떻게든 뜯어낼게. 걱정 마. 여기 의사년이 내 전남편 부인이거든. 내가 누명 씌워서라도 돈 뜯어낼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한수연이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여전히 한수연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기를 치려는 거구나. 한수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살려놨더니 날 또 물려고 해? 어림없지.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한수연이 강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준비하죠. 강도진의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등의 혐의였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도진이 고소장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불리해지면 오히려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강도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분명히 딴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도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이유라의 퇴원일 아침. 원무가 앞에 이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명세서를 받아든 이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00만 원이요? 이게 말이 돼요? 이유라가 원무과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1,500? 사람 배 좀 갈랐다고 집 한 채 값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네. 수술도 멋대로 하고 이런 돈을 받겠다고요? 환자분 생명이 위험해서 응급수술을 한 거예요.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험 적용돼서 실제 부담금은 300만 원입니다. 저 돈 없어요. 안 낼 거예요. 이유라가 명세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300만 원이 걔 이름이야? 나 돈 없어. 배째라 그래. 그 의사가 복수하려고 수술한 거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나 미워해서 일부러 숯을 크게 벌린 거라고요. 멀쩡한 사람 배를 갈라놨어. 한수연 의사 당장 불러와요. 선생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 병원 로비 입구로 한수연과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유라가 그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유라 씨죠? 강도진이 이유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수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한번 봐. 네가 1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서류에는 정관수술 진단서 마이너스 환자 민재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1년 전에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났어요. 내 남편 씨가 말랐는데 넌 누구 애를 가졌다고 사기를 친 거니? 강도진이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건넸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이유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거 모함이에요. 나 임신했었다고. 증거가 뭐 있다고 그래요? 한수연이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유라가 실리콘 패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짜라고 할 거예요? 한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고무 배때기 버리는 거 너 맞지? 이유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유라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유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정말로 임신했었다고요. 1년 전 이체 확인증도 있어요. 강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3억 원 받고 합의서도 썼잖아요. 돈 받아 챙긴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밉니까? 경찰관이 이유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행 수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라가 끌려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복수하려고 내 몸을 망쳤어요. 이유라가 로비에서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음모야. 저 의사년이 나 병신 만들었다고. 억울해. 다들 봤죠? 이 의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유라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1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한수연이 강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유라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난 다음 날, PC방에서 이유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첫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상간녀라는 이유로 수술 중 고의로 자궁을 적출당했습니다였습니다. 내용에는 수술 흉터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의사가 복수하려고 제 자궁을 망가뜨렸어요.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칼을 댔어요. 이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대형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수연의 이름과 병원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했습니다. 이 의사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응급실에 갔다가 사이코패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고의로 해치는 게 말이 돼요? 다음 날 아침, 한수연이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수연아,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난 거 봤어? 대학 동기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야, 너 큰일 났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너더러 살인 의사래. 뭔 일이야? 무슨 글인데? 한수연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유라가 올린 글이 조회수 50만을 넘기며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살인마 의사네. 저런 건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사이코패스 맞다. 얼굴 들고 못 다니게 신상 털어야 함. 무서운 세상이다. 한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수연 의사님 나와주세요. 입장 한번 밝혀주세요. 한수연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들이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환자를 고의로 해쳤다는 게 사실인가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수술 망친 거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복수를 위해 수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연이 아무 대답 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한수연이 병원장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 선생,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네 때문에 병원 꼴이 이게 뭔가?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병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이유라의 글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이에요. 한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그 환자 살려낸 겁니다. 제가 그 환자를 살렸어요. 하지만 병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받았어요.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욕하고 있단 말일세. 환자들이 예약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무기한 진료 정지 처분을 내려야겠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가운 벗고 나가 있어. 한수연이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었던 가운이었습니다.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달걀이 한수연의 어깨에 맞고 터졌습니다. 살인마 의사 나가라. 에이 퇴. 나쁜 년. 의사 자격도 없는 년. 한수연이 차에 올라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이유라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수연과 강도진이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이유라가 초음파 사진을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장례식장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도진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정관수술 진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이미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세상에, 그럼 다 사기극이었어? 그럼 배가 나온 건 뭐였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도진이 편의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유라가 실리콘 패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실리콘 패드였습니다. 한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년 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남편의 아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심으로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수연이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에서 수술 과정이 나왔습니다. 파열된 혈관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영상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피가 이렇게 솟구치는데 제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겠습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한수연이 꼼꼼하게 지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궁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손놀림이 선명했습니다. 환자 생식 능력 보존 잘 되었네요. 영상에서 동료 의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수연이 안도하는 표정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유라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궁 적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를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살려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인터넷 글은 완전히 거짓인 건가요? 네,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강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환자 목숨을 구해준 은인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억울했구나. 와, 이유라 저거 진짜 악마네. 이유라가 완전 사기꾼이네.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천벌 받으련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색어 1위의 이유라 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유라는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 혐의였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이유라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유라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수연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강도진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강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사필규정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병원장실 앞에 한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병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 선생,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 선생,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괜찮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어요. 한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복직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병원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한 선생을 찾고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나와줄 수 있지? 우리 병원 간판 스타가 빠지면 안 되지. 한수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직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아니, 지금 와서 그만둔다고? 이제 다 해결됐는데 왜? 좀 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수연이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결정했습니다. 한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제 인생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한수연이 의국에서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의학 서적들과 기념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10년간의 추억들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지? 아니, 완전히 그만둘 거야. 한수연이 박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병원 로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한수연. 남편 민재호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1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 한수연이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도 저 세상에서 억울했겠네. 나도 이제 당신 용서할게. 당신도 속았던 거구나.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어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1년 전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상복도 함께 두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한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잘 있어. 나 이제 행복해지러 간다. 뒤돌아보지 않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한수연이 캐주얼한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군요. 네,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어디로 가세요? 일단 유럽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 괜찮겠어요? 혼자가 좋아요. 자유롭고. 한수연이 출국 게이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녀오면 밥 한 번 먹어요. 강도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돌아오면 제가 근사한 저녁 사겠습니다. 꼭 연락해요. 좋은 여행 되시고요. 한수연이 미소 지으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출국 심사를 마친 한수연이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한수연 고생했다. 이제 훨훨 날아보자. 하늘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 한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짜 임신쇼를 벌인 그 여자의 최후. 정말이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순 있어도 결국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무엇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확실한 팩트로 맞서 싸운 주인공 수연 씨의 대처가 참으로 현명하고 멋졌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미련도 병원에서의 힘든 기억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난 그녀의 앞날에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바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